오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결국 나경원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나경원이 연일 전면에 나서 강한 발언을 쏟아내던 와중에 이번에는 정치권 전체를 자극하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긴급 성명이 나왔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는 퇴출 대상 아니냐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쟁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안의 출발점은 코스피 5천 돌파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 하나 넘어간 사건이 아닙니다. 1980년 코스피 출범 이후 46년 동안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구간입니다. 장중에는 5013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 거래일 대비 1.39% 급등이라는 수치까지 더해지며 상징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코스피 5천은 그동안 경제기사에서나 등장하던 구호에 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이 실제로 그 가격표를 찍어준 사건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수치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목표였고 취임 약 7개월 만에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주가가 올랐으니 다 잘됐다는 식의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변화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가 지수는 실물 경제와 다르다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핑계로 성과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도 또 다른 오류입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국민의 삶이 자동으로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 상승이 국민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하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투자 여력이 늘어나며 기술과 인력에 자금이 붙습니다. 이 흐름은 결국 일자리와 임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웁니다. 특히 연기금처럼 국민의 노후 자산이 주식시장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서는 이 효과가 훨씬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언급했듯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코스피 5천 돌파로 국민연금 보유 자산이 약 250조 원 증가했고 연금 고갈 우려를 상당 부분 덜게 됐다고 설명한 대목은 이 구조를 정확히 짚은 발언입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 국민의 재산과 분리돼 있다고 말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이 역사적 사건 앞에서도 늘 하던 방식으로 나옵니다. 대선 당시에는 코스피 5천을 허황된 9호 신기루라고 단정했습니다. 주가지수는 9호로 오르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실제로 5천을 넘어섰습니다. 정치에서 예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최소한의 성찰이 따라야 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인정 대신 표적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연기금을 동원했다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과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자 이제는 그 현실을 깎아내릴 이유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정책 비판이라기보다는 자기 오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합리화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이 내세우는 프레임은 이렇습니다. 환율은 달러당 1,500원을 향해 떨어지고 장바구니 물가는 5%를 향해 치솟고 있으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1인당 국내 총생산도 감소했다. 주거와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다. 그러니 코스피 5천을 축포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까지는 말의 모양이 그럴듯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나경원은 이 지표들을 근거로 착시의 시간이라고 몰아가면서 동시에 정부가 무리한 확장 재정을 반복하고 각종 쿠폰과 현금 살포, 연기금과 세제까지 총동원해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지수만 화려하게 만든 거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현재 가치와 미래 기대를 반영합니다. 환율 효과로 수출 기업 실적이 개선돼 지수가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나경원은 두 가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왜 과거에는 신기루라며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지점이 갑자기 정부의 총동원 결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정부가 총동원했다면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말해야 합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연기금 동원이라는 단어 하나 던지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공적 연기금의 투자 성과를 동원으로 취급하는 순간 국민의 노후 자산 증가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국민의 재산이 늘어난 결과를 음모처럼 몰아가면 정치가 과연 국민 편에 서 있는지부터 의심받게 됩니다. 나경원이 또 하나 들고 나오는 게 각종 규제 이야기입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추정원칙, 경직된 주 52시간제, 자사주 의무 소각상법 개정안 등을 줄줄이 열거하며 반시장, 반기업 규제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목록을 한 줄로 묶는 방식 자체가 너무 뻔합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같은 문제를 전부 한 덩어리로 묶어 기업의 팔다리를 묶는다고 말하는 건 결국 기업 편을 들겠다는 선언일 뿐 경제 분석은 아닙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나경원 말대로라면 기업이 그렇게 발목 잡혀 있는데도 코스피는 5천을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규제가 치명적이라는 진단이 과장됐거나 시장이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기 시작한 흐름이 더 강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어느 쪽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고 넘어갑니다.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정치인이 경제 지표를 언급할 때 국민이 기대하는 건 불안 조장이나 축배 금지가 아닙니다. 대안입니다. 지수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삶과 실물 경제라고 말했으면 그럼 어떤 정책으로 환율과 물가를 잡을 건지,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늘릴 건지, 코스피 5천의 과실이 소수에 쏠리지 않게 어떤 장치를 만들 건지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늘 같은 곳으로 갑니다. 성과는 폄훼하고 동기는 의심하고 정부를 악마화합니다. 그러니 국민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적어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 비판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에게는 틀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자극적인 표현만 남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나경원은 정책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입니다. 1.23 내란 당시 밤에 윤석열이 나경원에게 통화와 문자를 했다고 자백했다는 대목이 나왔고, 통일교 관련 조사 과정에서 윤상현과 나란히 이름이 언급됐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거론됩니다. 이런 정황들이 한꺼번에 쌓이면 그 사람은 정책보다 수사가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공격의 강도가 과도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법적 책임과 개인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뜯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잘한 일도 못한 일도 아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일도 전부 한꺼번에 공격해야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 결집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코스피 5천은 숫자로 기록되는 사건입니다. 나경원이 뭐라고 하든 기록은 남습니다. 더구나 과거에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사람이 바로 나경원입니다. 그 단정이 깨졌다면 이제는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당이 아니라 회피로가니 말은 더 꼬이고 모순은 더 커집니다. 신기루라던 것이 현실이 되자 동원이라 하고 주가는 9호로 오르지 않는다던 사람이 이제는 정부가 지수를 밀어 올렸다고 말합니다. 이 두 주장은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모순이 반복될수록 국민은 논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공포와 이해관계를 보게 됩니다. 물론 코스피 5천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지수가 올랐는데 왜 내 통장은 그대로냐? 왜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느냐? 왜 채용은 줄었느냐는 질문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질문의 목적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질문인지 아니면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한 도구인지에 따라 국민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정치는 코스피 5천을 국민의 재산이 늘어난 결과로 이해하고 그 증가가 체감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정책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나 제대로 받으라는 정서가 커지는 겁니다.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흐름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물가와 환율의 압박이 서민 생활을 짓누르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치권은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틀린 예측은 인정하고 성과는 성과대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안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그 최소선을 계속 무너뜨립니다. 결국 남는 답은 하나입니다. 의혹은 수사로 끝까지 밝히고 자녀 특혜 의혹까지 포함해 단죄할 건 단죄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정치가 반복되는 한 대한민국은 늘 같은 자리에 묶입니다. 코스피가 5천을 넘어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축포가 아니라 기록 앞에서 책임을 묻는 냉정함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국민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